여러분 혹시 이 생소한 장외 주식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싶으신가요? 목요일 오후 5시 30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장외 주식 시장으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사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죠. 장외 주식 시장 이번 한 주는 어떤 이슈로 움직였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점검하면서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지혜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우리 장외 주식 시장의 대명사시죠.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사실 IPO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게 SKIT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실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장외 주식도 조금은 움츠러드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이슈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대감이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 SKIT 누구나 따상을 예상했습니다. 본인 또한 따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워낙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따상을 갖도록 예상했는데 첫날 바로 무너졌습니다. 22만 원까지 치고 갔던 주식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원 이하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 뜻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큰 기대감이었는데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56% 수익은 낸 건 사실입니다. 예. 56% 수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쵸?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100% 이상의 수익을 예상했다 보니까 이 작은 수익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공모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손해보지는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기대에 못 미쳤을 뿐입니다. 네. 우리가 보시면 올해 공모주 수익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26개 종목 중에서 86%가 수익률을, 이 86%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실은 26개 종목 중에서 따상 7개, 공모가가 이어로 간 3개뿐이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은 높은 시장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공모주 시장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급격히 유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은 앞으로 남아있는 대우주들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56%의 수익률을 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공모주 전체 시장을 SKIT 하나로 놓고 판단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장외시장 가열 상태라고 여러 가지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IPO를 앞둔 단기적 종목들이 너무 고가, 크래프트는 280만 원이다. 카카오 뱅크가 시총이 43조까지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 종목들에 대한 가열입니다. 그러나 실은 2년, 3년 뒤에 남아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좋은 종목이 많이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장외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 IPO 릴레이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쏠림 현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에 공모주에 많이 참여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참여하지 않는 기회를 좀 박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허탈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IPO 대우주들 피해서 뒤로 밀려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제시카 알바 판타스포에 나온 사람이죠. 근데 이분을 넣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기적 투자자로서 성공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12년도에 우리가 만든 친환경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 1,4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원망당자가 됐죠. 이 뜻은 뭐냐? 1, 2년이 아니라 10년씩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반드시 잡을 두는 게 장외 주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주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시카 알바라는 미국의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죠. 이렇게 좋은 투자를 통해서, 그런데 좋은 투자도 그냥 한번 찔끔찔끔한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서 이렇게 크게 수익을 얻었다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장외 주식하면은 또 장기 투자로서 항상 누누이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SKIT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이쪽 우리 시세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이 또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등락 한번 살펴볼까요? 한 주간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직격탄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요즘 거래소가 연일 3일 연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블루블루합니다. 비상장은 그 여파가 한 일주일 후에 옵니다. 지금 당장에 미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IPO를 앞둔 종목들은 약간 소강세를 보였습니다. SKIT 영향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ENG 변동 없이
122만 5천 원을 지켰고요. LG CNS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8만 7천 원.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 약간 밀렸습니다. 한 3천 원 정도 밀렸는데 밀린 것도 아니죠. 예. 별 변동 없이 10만 2천 원을 지켰고요. 크래프톤이 현재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액면물을 들어가고 예. 있기 때문에 다만 거래 정지된 가격선이 288만 원이었기 때문에 올려놨고요. 누닛이 약간 상승했네요. 이 뜻은 네. 2월 달에 기술직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그 평가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이 살짝 올라온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두나무 45만 원. 실은 오늘 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예. 그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나무는 가격의 변동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 프렌드도 전자 변동 없이 16,000원을 지키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예. 이런 종목들을 보면 큐라티스도 변동 없이 14,000원 지키고 있습니다. 예. A 프로젝트 27,500원, 비바 리퍼블리카 7만 원, 무신사가 한 10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무신사도 이제 IPO의 소식이 좀 있죠. 150만 원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우리가 무신사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요즘 지그재그가 카카오에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한 네, 1조 가까이. 맞아요. 무신사는 그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기업 가치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에서 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 야놀자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인데 오늘 10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오늘 한 9만 5천 원까지 밀리고 있고, 한국 코러스가 10만 원짜리 밀렸다가 다시 또 복귀를 했습니다. IPO를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10만 5천 원까지 치고 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롭게 등장한 빗썸 코리아, 빗썸이죠. 우리 가상화폐 네. 거래소 넘버 2입니다. 이 빗썸이 통일주구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35만 원 가격의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SKIT 예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직격탄이 바로 오지 않았다. 다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좀 급감했습니다. 예. 올 연초에 KOTC가 1거래 금액이 한 145억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52억까지 줄었습니다. 이 뜻은 3분의 1 투막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축되는 거죠. 시장은 작은 소식 하나에도 움직일 만큼 약해 있습니다. 장애주식은 더더욱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IPO 이슈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공방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외 주식 시장은 또 그렇게 빠져주진 않았다는 점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가치가 무궁무진한 기업에 계속해서 초점 맞추는 것이 필요한 전략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요즘 뭐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의 영향 등등 좀 따져볼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에 이게 이슈를 살펴보고 또 시세까지 살펴봤잖아요. 예. 한번 정리해 보면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선행 시장이지 않습니까? 거래소 코스닥은 하행 시장에 있는 장외주식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늦게 올 뿐인데 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소문들이 여러 가지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장외주식도 보면 SKIT가 무너지면서 공모지시장이 약간 출렁거렸고 그에 따라서 IPO 앞두고 있는 종목들 또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은 뒤로 많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뜻은 매수가 아예 없다는 거죠. 이 장외주식의 가장 큰 단점이죠. 환급성이 약하다. 네. 시장에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이 오면 바로 매수가 실종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매수세가 급격히 실종되는 모습을 보였다. 1거래 금액을 앞서 말했지만 1거래 금액이 KOTC의 1거래 금액이 올 연초에 보면 거의 140억, 150까지 갔던 게 오늘 어제 보면 52억까지 밀렸습니다. 3분의 1 투막 났죠. 그만큼 시장은 이 사소한 또는 어떤 민감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거래소 코스닥의 연 3일 연속 밀리는 모습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 네. 다만 주가는 변동 없이 이 뜻은 뭐냐? 매도 매수가 숨을 쉬지 않는 게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변동 없이 다만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을 보인 게 한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조금 좀 쉬어가면서 에너지 응축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저희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지금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뭐 SK IT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웠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너튜브 통해서 함께 채팅과 함께 우리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도착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상장이 3개월 전으로 임박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 아니면 2, 3년 뒤에 상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인데 소장님 제가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죠. 약간 후자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당연하죠. 장기 예. 투자 성공할 수. 우리가 20년 전에 NHN을 알아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를 알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카카오뱅크를 알았다면. 너무 좋았겠네요. 그죠? 예. 뭐가 6년 전에 카카오를 알았다면. 더 그죠? 좋았겠네요. 크래프톤이 5년 전에 15,000원이었다. 그죠? 지금 280만 원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식은 장기적 상품입니다. 네. 특히 장기 주식은 그래서 자기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장기 주식은 단기성 투자로는요. 네. 제가 성공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를 본다 하더라도 장외 가격의 70%를 못 미칩니다. 상장했을 때. 그래서 신뢰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장외 마지막 날, 상장 날 마지막 날이 가장 고가 형성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장외 주식의 단기성 투자는 손실 볼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년 또는 2년 또는 4년 전에 투자했을 때 그 답을 주는 것이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윳돈으로서 장외 주식에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윳돈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길러야겠습니다. 여러분 꼭 집중해 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열어볼게요. 자, 요즘 5월이니까 종합소득세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장외 주식 거래 후에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걸까요? 사는 사람이 내는 걸까요? 아니면 동시에 내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당연히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도세 이익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쵸? 특히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좀 부진한 이유는 바로 양도세입니다. 우리 거래소 코스닥 양도세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아직 상장 전의 주식이다 보니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이익 나는 금액에 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보면 절차가 좀 있습니다. 네. 대주주 기업 주식인가 중소기업 주식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보통 10%에서 20% 사이에 양도세를 내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내는 건 아니고 매도자만 양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은 거래 당시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겠죠.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은 후에 우리가 뭐 자진신고 3개월, 우리가 거래 후 3개월 안에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은 양도세가 있다. 이 점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업의 그 규모에 따라서 세금이 납부되는 그 구간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역시나 입절 시 우리가 좀 세금까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질문 열어볼게요. 비상장 기업이 정말 운이 좋게도 상장을 했습니다. 네. 나이스를 외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해당 증권사에서 상장 주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있다라고 있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내가 비상장 주식에서 한 주의 주식을 샀는데 상장되면 한 주로 그들이 인정되냐.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삼성증권의 주식을 비상장으로 갖고 있는데 그 해당 회사가 상장되면 삼성증권에서 바로 거래하면 됩니다.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네. 우리가 비상장 시장에서 한 주를 사서 상장이 됐어요. 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정규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동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동일한 주식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쉽죠? 그래서 장외 주식과 또 이렇게 형님, 동생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질문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더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자, 지금 채팅방이나 아니면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하고요. 강의로 넘어올게요.
네,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신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뭐 저희 방송 통해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요즘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나 이제 정말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것조차 너무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겁니다. 대체 어디서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많아요. 예,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진행했던 방송에서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네.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주린이들 특히 장애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 뭐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미디어라든가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종목이 상당히 좋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종목을 좀 사고 싶겠죠. 네. 사고 싶으면 그 종목을 받고 네. 제일 먼저 샀습니다. 어디?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을 찾습니다. 그죠?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을 찾는다는 것은 그 예전에는 사설 시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설 시장. 38 커뮤니케이션, 비스타, 네. 또 제이스탁이 3대 사이트였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우리가 증권사, 제도권에서 들어와 있는 증권사에서 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원래 시작하는 개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예전에는 주식을 살 때 돈을 먼저 줘야 되니까 주식을 먼저 주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되게 다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체가 중간에 개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과도한 수수료가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 플러스 우리가 말하는 삼성증권이라든가 또는 서울거래에서 신한금융투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위탁 판매죠. 내 계좌에 돈을 내고 내 계좌에 주식을 받기 때문에 좀 안전한 거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올해 2021년에는 개인들이 주식을 사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하고 삼성증권이라든가 신한금융투자 또는 유안타 증권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장외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면 그 거래 방법, 절차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에 있는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에 없다면 또 38 커뮤니케이션도 이용하지만 이용해서 중개업체가 또 등장합니다. 실은 증권사라고 해서 그 증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증권에 있는 증권 플러스, 그다음에 서울거래소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직원들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곳들이 다 중개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라서 메신저를 통해서 가격을 좀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메신저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흥정을 정확히 왜 장외주식 자체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가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최소한 3개 이상의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을 비교해보고 거기서 구입을 하는 거겠죠. 먼저 주식을 받고 돈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의 신분증은 확인시켜줘야겠죠. 주식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주식을 구입합니다. 근데 장외주식의 절차상에서 어디서 삽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삼성증권 또는 유안타증권 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거래 플랫폼 시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거래소 코스닥 주식처럼 자연스럽게 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이 장외주식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장외주식 시작해야 되는 거지 막막하셨다면은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일단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거래소를 한번 쭉 살펴보자까지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돈이 먼저일까 또 주식이 먼저일까 등등등 정말 이런 디테일까지 얻을 수 있는 이곳 장외주식 상식투자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SKIT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다음에 또 장외 주식 시장에서 무엇들을 봐야 하는지 발굴 함께 같이 해보죠. 근데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카뱅. 여러분 혹시 카카오뱅크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또 상장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식시장 요동을 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거리가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새로운 시를 열었죠.
분명합니다. 기존의 은행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 중에 지금 현재 은행 가는 사람은 5명이랍니다. 그렇죠. 95%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은행을 가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빠르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개인 간 대출이 정말 빠르게 일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뭐 쉽게 어떻게 보면 은행이라는 절차가 여러 서류들 복잡한 서류를 1에서 5까지 내라고 합니다. 보증인을 내세워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본인의 의료보험증만 확인된다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 간 대출이 이루어진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10대와 20, 특히 20대,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지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영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적어도 관리는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은행 출범하고는 이미 흑자 규제에 들어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조 단위로 투자하는 회사고 이미 주식도 4억 주가 넘게 발행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미래의 기대가 높다는 거죠. 다만 이 카카오뱅크가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높다는 것이죠. 고평가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보시면 장외가격 시총이 지금 43조입니다. 43조요. 43조면 국민 KB금융이 20조입니다. KB금융이 2배 가까이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사들을 단순하게 금융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한 20조를 예상해 봅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20조를 예상하는데 현재 43조는 너무 고평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이유는 지난해 12월 달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관들이 들어온 단가가 간단하게 9조 3천억 푼도 안 됩니다. 회사의 전체 시총의 평가를 9조 3천억에 12월 달에 쏟았으면 불과 4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식이 9조 3천억짜리 시가총액이 불과 4개월 후에 43조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고평가 논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관하고 개인 간의 거리가 너무 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주가 자산 비율을 봤을 때 금융주에 0.5나 0.4나 0.5, 높게 0.7까지 줍니다. 근데 이 지금 카카오뱅크를 봤을 때 배가 무려 기본적으로 100배가 넘어요. 146배입니다. 주가 수익을 퍼 기준으로 했을 때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가 기존 은행들은 그렇게 평가받고 높게 미래에셋 같은 거 한 7배 받는데 이게 146배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 주식을 계속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편입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회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평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여러 가지 비교, 특히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 회사를 본다 하더라도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의 적정 시총하고 현재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15조입니다. 높게 15조를 예상하고 있고 이미 상장 시 IPO 시 우리가 20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비상장 장외 주식의 거래 가격이 40조가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 PER 종목으로 알고 계실 건데 지금 굉장한 PER을 또 자랑하고 있고 또 플랫폼 기업을 하고 치더라도 너무 크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 주제는 카뱅의 고평가 논란이었습니다. 정리하고 오시죠. 저는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장외 주식 상식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강조드리면서 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장외 주식 수익률이 좋은 시장이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온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준비가 어렵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이 여러분 꼭 목요일 5시 30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상식 투자로 성투하세요. 고맙습니다.